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명예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제가 그 잭슨홀 미팅 앞두고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차피 디테일한 대응은 제가 월요일 아침에도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초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정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중요한 일정인데, 이번 금주 금요일,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지난주 전주 뭐 한 목요일 목금 정도 부터 여기 조정을 받은 거죠. 왜냐면 금요일 날 이제 잭슨홀 미팅에 파월의 연설이 있고, 이걸 만약에 앞두고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갔으면 적극 매도예요. 그랬다면 이번 주에 오히려 적극 매도를 한번 했어요. 단기 적극 매도를 한번 했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그 정책이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자산시장 주식이 미국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펀드 자산 같은 것들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면은 오히려 아주 강한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시장이 조정을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FOMC 회의는 아니지만 이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라도 너무 강경한 코멘트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시장이 먼저 쿨다운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제 저점까지 미증시가 단기간 한 5% 정도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2550에서 240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단기간에 한 100포인트 이상 떨어졌죠. 우리도 한 5% 정도 시장 조정 받은 거예요. 시장이 5% 조정 받으면은 종목이 10% 조정이 나온 것들이 꽤 많죠. 원래 그렇습니다. 시장 곱하기 2 해서 하락률이 나오는 거고, 상승할 때는 뭐 주도주들은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초과하지만 또 종목들은 시장 수익률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이제 요걸 앞두고 이번 주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 밤이면 불확실성 제거가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잭슨홀 이번에 회의의 주제가 이 컨센서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그러니까 시장의 추정, 그리고 소통, 그러니까 통화 정책권자들이 시장과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에 대한, 이게 잭슨홀 심포지엄이 사실은 뭐 중앙은행 총재들 모여서 그냥 뭐 휴가 겸 세미나 겸 뭐 워크숍 같은 거예요. 근데 워낙에나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고 거기서 늘 연준의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지난번에 3년 전이었나? 지금 미국의 물가 연동,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물가 연동 목표제, 지금 물가 목표를 2%로 딱 특정해 놓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계속 통화 정책을 타겟팅 한다라고 가이던스를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없앨 수도 있다. 그리고 점도표도 어쩌면 앞으로 안 찍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연준이 너무 많이 틀리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장을 달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방은행의 신뢰성이나 혹은 무게감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도 있고 해서 조금은 너무 과하게 친절했던 게 아니냐 그동안,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올 게 유력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실 뭐 9월 FOMC에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그런 디테일한 건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조는 계속 하겠죠. 지금 전 세계가, 유럽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코멘트는 나올 거고, 그리고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친절한 소통, 그러니까 이게 친절하면요, 정책권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책권자가 친절한 정책을 피면 이게 매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당연히 비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을 어르고 달래고 많이 설명해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온건한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온화한 포지션.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좀 불친절하게 되는 거죠. 좀 더 호키시한 매파적 성향을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매파적 연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번 잭슨 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걱정들을 사실 하는 건데, 뭐 이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시장이 궁극적으로 액면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지속적인 빠른 긴축, 고강도 긴축. 왜냐하면 지난번 뭐 회의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블러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빠르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레리 서머스라든지 이런 구루들도 연준이 절대로 완화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낮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상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연준이 섣불리 완화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 채금리도 지금 2.5까지 갔었잖아요. 2.6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금리가 2.5인데 올해 연말 내년까지 뭐 3.75 이렇게까지 올린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10년물 금리가 2.6이면은 내년에 금리를 1% 내린다고 전망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 금리를 1%를 내린다고 전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너무 앞서갔다 이거지.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완화적으로 본 게 아니냐, 이런 데 대한 현실 자각을 하면서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기술적 조정인 거지, 막 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월요일 아침 8시에 출연하는 마켓 시그널 코너에서도 아침에 월요일부터 이번 주 월화 코스에서 오히려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 저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를 상방으로 계속 잡고 단기적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의견을 좀 드리면은, 현재 시황은 일단 여기서 이번 주 연준 잭슨 홀 미팅 정도 지나가면 추가적인 반등 기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황 기조는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들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중국이랑,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저점이 이탈되는 정도의 정말 무서운, 다시 또 현금화해야 되는 무서운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그건 연준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비관론자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시황들도 꽤 있을 겁니다. 뭐 많은 미디어들에서. 저는 무작정 막 상방 외치고 무작정 하방 외치고 이런 주의는 아닌데, 지금은 제가 주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정말 위험 관리해야 되는 트리거는 뭐냐?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장이 아니니까. 지금은 여전히 상승장 아닙니다, 여러분. 할만한 거지. 대세 상승장, 뭐 모든 종목이 전방위적인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최고의 수익률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릴 종목별로는 지금 강력한 시장인데, 그러면 마켓 자체를 떨어뜨리고 무너뜨릴 정도의 요인은 과연 뭐냐? 그거는 결국은 취약한 쪽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요, 오히려 가장 좋은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원도 가지고 있고, 지금의 여러 가지 에너지난 자원난에서도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전력난도 미국은 지금 크게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서도 전력난부터 해서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 그리고 부동산 금융 문제들이 지금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에너지난 그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상황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이게 기후 문제도 있고요. 기후 문제, 전쟁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에너지난부터 해서 물가 부담이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중국도 지금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있고 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도 제대로 생산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로 인한 또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 내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파이낸싱이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이제 그런 쪽에서는 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환기는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것 때문에 주식을 팔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터지면 대처하면 됩니다. 터지면 초동 대처를 좀 싸게 팔더라도 하면 충분히 싸게 살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워딩 자체가 중국의 금융위기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작년에 추석 때, 아이러니하게 작년 추석 때 이제 헝다 사태가 있었죠. 그 헝다 사태 이후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지금, 재작년이었나요, 헝다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면서 수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신축 공사가 멈춰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선분양인데, 그 분양받은 주택 구매자들이 은행에 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원리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뭐 이런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이 워낙에나 시장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지금 무마시키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더 심각하게 문제가 터진다라면은 중국 부동산 문제는 중국의 그 유동성 유발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 지금 부동산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중국에 돈이 돌지 않고 거기에다가 11월 날짜는 안 나왔지만 11월 초로 예상되는데 공산당 회의 때 3년임도 있고 그리고 7중전에도 있고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전에 뭐 이제 와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풀었다가 만약에 막 수천만 명이 코로나 확진되고 이러면은 대혼란을 겪으니까 중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서 중국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봉합을 계속 해놓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 미국도 10월 말 중간 선거 있고 이러니까 뭐 9, 10월 괜찮지 않을까? 전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남은 8월, 9월, 10월 적절하게 그렇게 하드코어한 시장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나온 조정 잭스홀 미팅 앞두고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다. 그냥 뭐랄까 좀 완만한 박스권 시장?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게 200일선이고 이게 121선인데 사실 경기선 제가 121선을 경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지금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121선을 구조적으로 뛰어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살짝 넘어는 가고 그러면 최대 목표치를 한 200일선 정도로 잡는다면은 뭐 한 2600대 정도까지는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지수로 보면. 그러면 저는 이걸 당장 깨지 않는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여기는 매수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팔지 않았듯이 여기도 팔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시장 지수 기준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우리 2600대 정도가 맞지 않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 매매하진 않지만 시황은 저는 시황 때문에 주식 던질 필요 없다. 지금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로 가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하죠. 지금은 지수는 사실 두 번째고요. 종목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뭐 주도 주고 뭐 다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되는 양상, 다시 말해서 이때 같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우리하고 약간 시간차가 있지만 미국도 묘기죠. 이런 상황들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도 올해 3월 달에 박살 났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폭락하고 이런 양상들이 상반기에 있었죠. 이땐 주식하면 안 돼요.
이때는 현금화가 해야 돼요. 이때는 현금 들고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때는 주식 빨리 사면 안 된다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장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하자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저는 주식 보유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이 훨씬 더 일찍부터 조정받아가지고 이거 일단 한 개 쳤다. 큰 하나의 일단은 저점 한 개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저 뒤에서 뭐 중국 경제든 혹은 뭐 글로벌 경기가 더 문제가 되고 QT가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더 압박해서 경기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돼서 뭔가 디폴트 상황으로 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지만 당분간은 할만하다. 여전히 저는 그 생각에 당분간은 할만하다. 할만하다는 것은 종목으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시장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정 구간에서 성장하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4배, 5배, 10배도 낮다.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소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저 PBR 주식, 저 PER 주식, 그전 산업재 시황 혹은 차화정 시장에서 이미 단물 다 빼먹고 성장이 끝난 섹터들이 지자리를 찾아가는 내지는 역성장하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한 뭐 철강, 조선, 뭐 해운, 건설 이런 구산업 섹터들 전부 4분의 1토막, 3분의 1토막 났다. 시장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5년 동안 횡보하는 동안. 그걸 명심하시라고 제가 몇 개월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주도주가 나왔고 저는 이미 그 게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얘기하기 조심스러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잘해야 본전입니다. 삼성전자 비관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가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이잖아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들의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전자를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지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가장 큰 회사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반도체 사이클 보셔야 되고요.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휴대폰이 지금 심각하게 점유율을 잃고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에서 반도체가 아직은 부진하고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모든 기업들이 감산에 들어가야지 다시 반도체가 살아난다.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반도체는 이 정도 한 7만 원 정도를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형적인 과대 낙폭주 양상입니다. 성장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과대 낙폭주는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좋아져야 올라갑니다, 여러분. 좋아져야. 주식은 좋아져야 올라갑니다. PER, 이 PBR 이걸로 뭐 밸류에이션이 몇 배다. 뭐 이게 요즘 IT 관련 종목들 6배, 7배도 많더라고요. PBR 뭐 0.6배니 0.5배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필요 없다 이거. 못 올라간다 이건. 이건 방패가 될 수는 있지만 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역성장을 프라이싱 하고 있다면 이건 비싼 겁니다. 나중 되면은 이 PER이 똑같은 주가인데 PER이 20배 되고요. 적자 나버리면 박살 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주식이 올라가려면 좋아져야 됩니다. 좋아져야 올라가는 건데 낙폭과대주는 뭐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많이 떨어져 있다가 밖에 없어요. 이거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50만 원 와 있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산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60만 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에 비해서 싸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삽니다. 아무도. 그럼 이건 다시 언제 올라가느냐? 다시 50만 원이나 45만 원 가면은 또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야 올라가는 거예요. 더 내려와야지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안 사요. 낙폭 과대밖에 없으니까. 과대 낙폭이 해소됐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매도 물량이 막 나와요. 또 떨어져요. 또 떨어져서 또 40만 원 오죠. 지난번보다 좀 더 사네. 그럼 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만약 경기 안 좋아지고 실적 안 좋아지잖아요. 오늘 레벨 다운돼 버립니다. 이건 언제 사야 되느냐?
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이런 게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이게 추세 전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주, 지금 대형 경기주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네이버, KB금융 다 마찬가지인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나마 삼성바이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대낙폭 그리고 경직이 좀 더 미리 나와가지고 반짝했는데 이것도 별로 메리트가 없으니까 지금 바이오 산업이 갑자기 좋아질 내용이 없잖아요. 또 다시 내려와 버리죠. 그죠? 삼성전자 많이 내려오니까 반등하니까 또 밀리죠. 많이 밀리니까 또 잠깐 반등 나와요. 계속 그럴 거예요. 네이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밀렸다가 반등 좀 나왔는데 못 가죠. 또 밀리니까 또 올라오죠. 또 밀리니까 또 올라오고 또 밀리면 올라오고 그냥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냥. 마찬가지 금융주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경기 금리 인상 기대하면서 다 올라왔어요. 지금 경기 우려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부동산도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추세 꺾였잖아요. 많이 내리면 올라오고 많이 내리면 올라오고 뭐 PBR이 뭐 몇 배리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상승장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한 걸 사주지 않아요. 여러분 매니저들이 저런 거 왜 사냐 안 삽니다. 잠깐씩 한 번씩 이렇게 시장이 이번에 2550에서 2420, 30 갔죠. 거기서 시장이 2600 정도까지 가면은 이런 애들 다 같이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 평균 내지는 그 이하라 이거예요. 이런 종목을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거, 방산, 이건 남들 다 좋다고 얘기해도 그게 좋은 거니까.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방산, LNG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태양광까지. 저는 방산, LNG, 태양광까지를 아주 좋게 보는데 풍력도 이번에 미국 정책 때문에 같이 붙어줬죠. 자, 이거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바닥골에 있는 거 사고 싶으면 이런 거 사야 돼요. 현대미포가 여기서 붙었죠. 그 현대미포를 사야 된다 했죠, 제가. 이거 사야 된다고. 근데 거기서 제가 현대미포 사라는 얘기를 듣고 대우조선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삼성중공업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소외됐죠. 하지만 반도체보다는 낫죠. 현대중공업 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지만 올라는 가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도 여러분들 유상증자 한 방 정도 더 맞을 각오만 하면은 사실은 이것도 사도 돼요. 차라리 진짜 바닥권에 있는 걸 사고 싶다면 이런 안 올라간 조선주를 사세요, 차라리. 왜? 이쪽 산업은 좋아지거든요. 이쪽 산업은 주가가 지금 현재 부진해도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순서대로 기다리면, 물론 얘네들 올라오면 이건 더 가겠지만 얘네가 이만큼 올라오면 미포는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네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위에 있는 거 진짜 죽어도 못 사겠다. 난 바닥권에 있는 것만 사야지. 시장 지수가 2400인데 나는 무서워서 52주 최고가 이런 건 무섭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동네 섹터라도 제대로 고르시라는 얘기예요. 가격으로 볼 게 아니고. 그리고 자, 방산이랑 그리고 핵심 LNG 이런 쪽은 다 같이 올라가요. 보세요. LIG 넥스원이 여기 먼저 올라갔죠. 항공우주 먼저 올라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죠. 천천히 붙었잖아요. 근데 얘네가 핵심인데 K9 자주포고 현대 로템이 K2 전차인데 얘네 두 개가 핵심인데 LIG 넥스원이랑 한국항공우주가 앞에서 먼저 불 지펴놓고 이 얘네들이 불꽃쇼 하잖아요 지금. 그죠? 마찬가지로 동네 지금 좋은 산업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장은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유럽이 어떻게 될지, 중국이 어떻게 될지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경기주를 하시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도 경기주고 금융주도 경기주인데 인터넷 경기 안 좋은데 누가 광고합니까? 인터넷도 경기 민감이에요. 왜냐면 광고 매출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할 게 아니고 세상이 힘들어도 돈을 쓰는 쪽에 해야죠. 그리고 제가 친환경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게 약간 작년에 친환경 매매할 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 정책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비용이야, 비용. 그러니까 이거 돈 쓰기 싫은데 자꾸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자꾸 미룰 거란 말이에요, 뭔가. 근데 지금은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에너지 정책도 정부 정책들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상승 사이클 저는 크게 간다고 봅니다. 이쪽을 오늘 역순환 나왔잖아요. 이거 빠지고 바닥권 종목 올라왔죠. 이거 팔고 바닥으로 가면 안 돼요.
바닥권 주식들 반등하는 걸 빨리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조정 나올 때 넘어오셔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우습게 여길 게 아니다. 엔터도 마찬가지죠. 엔터 경기 안 탑니다. 근데 이것도 JYP 위주로 보셔야지 하이브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걸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걸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시장은 불확실해도 주도주는 지금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포트에 이런 게 없다면 30%, 20%라도 옮겨보세요. 주도주가 조정 나올 때. 그러면 일주일, 2주일 뒤에 잘했다 싶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김동일입니다.